네, 안녕하세요. 인더쉐어의 커넥트입니다. 네, 오늘의 이제 시킹 알파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가 선택한 시킹 알파 기사는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 워낙 유명한 회사죠.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립니다. 이제 뭐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가 아직도 조금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뭐 직접 뭐 가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 추가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 가지 포인트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게임 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강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데 조금 그 칩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뭐 복잡한 게임을 하거나 굉장히 그래픽이 사양이 높은 게임을 할 때 이 대부분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어제도 뭐 언급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누적되고 쌓이는데 그런 정보들이 사실 누적이 되어야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GPU가 CPU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등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더더욱 엔비디아에 대한 칩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어, ARM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도 이제 영국의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왔고 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향후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저자가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자면 순서로 이제 위에서부터 쭉 이제 제가 기사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한 건데 CPU 시대에서 이제는 GPU 시대에 전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게임 산업은 이제 엔비디아가 장악을 했고 워낙 그래픽을 이제 잘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게임 산업 자체가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연평균 성장률이 한 12%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AR이랑 VR 게임들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 특히나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엔비디아의 강점은 단순 이제 게임 관련주가 아니라 그동안 뭐 가지고 있던 브랜드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어떤 칩을 쓸 거냐, 이제 게임을 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엔비디아를 당연히 선호하고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그 브랜드 이미지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경쟁사인 이제 AMD보다도 월등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뭐 거의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이제 AMD는 살짝 싸긴 하는데 그 퀄리티 차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또는 어떤 이제 수요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월등히 앞선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약 한 77% 정도라고 언급하셨고, 향후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어떤 특정 뭐 여기서 컴퓨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CPU보다도 더 월등하게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이제 CPU 시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GPU 시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어, 뭐 계속 언급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데이터의 저장이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유튜브 뭐 영상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지워지는 걸 거의 못 봤고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의 누적이 늘어날 텐데 그런 관점에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GPU가 더 훨씬 좋다. CPU보다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산업에서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찾아볼까 했는데 오늘 회식을 하느라 내용을 잘 못 봤는데 테슬라 엑셀레이터 사용이 탑 4개 클라우드 회사 그러니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알리바바 그리고 또 어디였죠?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살짝 취해서 근데 그 안에서 뭐 뭔가 테슬라 엑셀레이터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그 97.4%가 엔비디아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경쟁사보다는 월등히 앞서 거의 뭐 장악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그런 내용으로 쓰신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이제 칩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칩에 대한 이런 컴퓨터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좀 발빠르게 엔비디아는 2020년 12월에 삼성과 계약을 해서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고 아마 2021년도에 어떤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이 조금 더 눈에 띄는데 이 ARM 홀딩스라는 회사를 현재 그 손정희 님이죠. 소프트뱅크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 회사와 이제 뭐 인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막대한 뭐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는 주로 이제 컴퓨터 게임, 뭐 PC 이런 쪽에서 강자였다면 ARM은 스마트폰, 태블릿, 랩톱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전혀 하지 않았던 산업에 있어서 뭐 이제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각종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뭐 분야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무엇이냐? 아직도 여전히 칩에 대한 생산 부족 현상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리스크를 리스크라고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나 이 회사 너무 좋은데, 리스크는 거의 없어. 투자해. 난 좋게 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GPU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게 탄생하게 되면 그것도 리스크다. 그러니까 GPU를 또 대체할 수 있는, 지금 이 저자가 CPU가 이제 결국엔 없어지고 GPU가 뭐 만들어질 거다 또는 일정 부분 GPU가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뭔가가 또 새로 나와서 GPU를 대체하게 되면 리스크가 있다. 거의 뭐 발생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RM 아까 말씀드린 ARM 인수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제가 이제 캐시우드가 뭐 언급했던 비전 2020인가요? 뭐 2021년인가?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거기서 똑같이 언급이 되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이게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언급이 되는데 이 회사를 엔비디아가 인수한다고 하니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이제 뭐 막 모델을 돌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예상 주가 한 620불?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620불이다. 그래서 현재 좀 가격이 비싸 보이고 작년에 매우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도 한 30% 이상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여기 밑에 보니까 어제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뭐 밑에 부분을 지우질 또는 변경을 못했는데요. 좀 너무 늦어져서 그냥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예, 언제나 이제 족구야 할 땡큐이고요. 일단은 시킹 알파 기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좀 시킹 알파 기사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만 좀 선별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식을 했는데도 매우 밤늦게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오늘 뭔가 조금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요. 언제나 저희 인더쉐어 족구알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